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고 마지막에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오일령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너무 좋아요. 기반님 안녕하시고요. 저 오히려 응원하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학민 대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일령하고 함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김한길 당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 경기도 화성의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화성에 현명하신 많은 유권자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을 넘어서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화성의 미래를 화성 시민들께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에서 낙하산을 타고 날아온 원조부패 정치인과 화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젊고 패기 있는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선거에 이기면 용서되는 사회를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정직이 이기는 사회를 가르치고 싶다면 기호 2번 오일용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를 더해 주십시오. 호소드립니다. 오일용은 화성 시민 여러분과 함께 뒹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면서 화성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아온 젊은 일꾼입니다. 화성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화성의 미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깊은 생각으로 기호 2번 오일용 후보에게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몰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5일, 26일 이틀간 실시될 사전투표에 정식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왕권 선거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정원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서 몇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인사가 조속히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재판을 담당해온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더 이상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에 전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재판 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은 분들께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국가기관들, 이에 대한 은폐 축소를 시도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여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 대선 개입에 대해서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다 라면서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 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국물을 풀어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100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국물을 쏟아 부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다 하는 것도 지적해 둡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전 정권,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우리는 빨리 민생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은 동북아의 국제관계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외교 위기도 우리가 심각하게 풀어나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성이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우리 5.16 후보에 대한 화성 시민의 지지가 무섭게 결집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성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려낼 것인지, 그리고 화성 시민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인지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격려가 화성 시민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변의 원천은 화성 시민의 분노입니다. 5.16 후보의 급상승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약속을 죄다 뒤집는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입니다. 두 번씩이나 징역을 간 부패비리 범죄 전력에 연고도 없는 낡은 구태 정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시민들의 분노이자 외침이고 자존심의 최소한의 자존심의 유지인 것입니다. 지역 발전도 5.16 후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믿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 같은 뚝심과 성실함과 근면성과 그리고 오랫동안 다져진 내공을 통해서 5.16 후보의 공약은 차질 없이 약속대로 실천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행할 것입니다. USKR 조기 사업 추진, 서남부 지역의 핵심 교통 거점 도시로서의 화성, 그리고 혁신 교육지구,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예산 국회에서부터 당장에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5.16 후보를 선택하면 화성 시민의 자존심도, 지역 발전도,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도 오케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께서 5.16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력기관의 국정농단과 총체적인 부정선거, 수사 검사 왈, 유례없는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은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은폐하려 하면 할수록 과거 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모르는 것입니까? 과연 민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지, 전국 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셀프 감찰을 한다고 합니다. 검찰의 셀프 감찰은 수사팀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팀을 원상복구하고 수사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현재에서 수사하고 있는 현상이라도 유지를 시키라 라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하고 오히려 수사를 하겠다라는 검사를 항명이라는 이름으로, 절차라는 이름으로 내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내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어떻게 할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은 선택해야 합니다. 권력의 말을 들을 것인지, 국민의 요구를 들을 것인지, 정치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이번 선택이 검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국방부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서 군까지 선거 개입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이를 받으면서 한국의 대선 스캔들 뉴스가 지구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대한민국 군의 실태, 참으로 통탄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군의 개인 소행 셀프 조사 발표는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군대말로 치면 딱 고문관 수준인데 그 수준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원래 지목된 4명 이외에 언론과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5명의 요원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 군과의 삼각공조 혐의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SNS 미디어 본부장, 국정원 심리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 사령부 530단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서로 연계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관도 없는 언론과 국회의원은 계속 밝혀내는데 군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무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방부 셀프 조사 좋아하다가 셀프 아웃 당합니다. 다시 한번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관과 합동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군이 계속해서 진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일영 후보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공약마저도 줄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막 나가는 오만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려주셔야 합니다. 화성갑 보궐선거가 새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단계에서 레드카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옐로우 카드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선거가 화성갑 선거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 세력이 똘똘 뭉쳐서 독선적인 오만한 정권에 대해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사무소에서도 대대적인 투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가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투표는 나쁜 권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바쁜 일정으로 투표하시기 어려운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25일 금요일, 26일 토요일, 내일부터 실시되는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의 항명파동이라고 이 본질을 띠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국정원 요원들의 트윗글을 56,000여 건 발견한 특별 수사팀의 검사들이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팀장은 선거사범 사상 유례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고 상사인 지검장에게 보고하면서 이것은 즉각 긴급 체포를 통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상관인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내가 사표 쓰기 전에는 못한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한 속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청와대가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국정원장이 화낼 텐데 그거 굳이 그렇게 수사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했을 때 검찰의 특별수사팀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중대범죄이기는 하지만 다 없던 일로 덮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검찰의 위계 질서에 따르는 훌륭한 검사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수사만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판사가, 국민이 그렇게 말하는 검사가 국민이 원하는 검사인 것입니까? 국민들은 수사팀장과 지검장 둘을 놓고 누가 공공의 적인지 분명하게 다 알고 계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학명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건강한 검찰을 위해서 자주 있어야 되는 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음은 정병원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가 10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원인으로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법인세율이나 그리고 조세 감면 확대 등 유효세율이 지속적 하락이라는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의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됐는데도 이 나라의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구조적 위기 탈출 전략을 세우기는커녕 법인세 단일세율 추진이라는 재정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반역사적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인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은 올리고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세율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빈자 증세 부자 감세이며 조세 정의에 반하는 최악의 조세 정책입니다. 조선 후기 토지를 가진 양반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세금을 거꾸로 평민들을 쥐어짜 거두면서 나라를 거덜낸 삼정문란 중의 하나인 전쟁의 문란을 연상시키는 정책입니다.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불법 선거를 서슴지 않았다면 경제부총리는 국가 재정은 만신창이가 되든 말든 재벌 특혜 퍼주기를 서슴지 않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놓고 다만 재벌만을 위한 DNA가 발달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발 재벌을 위해 쏟는 열장의 반의 반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나라 복강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피해자가 5만 명, 피해 금액만도 2조 원에 달하는 동양그룹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금융당국과 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 주재 사전대책회의를 하고도 안 했다고 위증을 하고 사전대책을 하고 나서도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의혹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 금지, 재벌 금융회사의 사금구화 방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민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뒤로 한 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미 발의해 놓은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 재벌 금융회사의 사금구화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새누리당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화성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벌 특혜 퍼주기에만 골몰하는 정부, 아무런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국가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든 새누리당 정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5.16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민주주의와 민생이 살고 화성 시민들도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5.16 후보의 후원회장이신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5.16 선대위의 상임위원장이신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정책회의에 5.16 선대위 5.16 후보의 핵심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은 기회의 땅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평야에 크고 작은 호수, 남양만 등 서해안의 바다, 이런 좋은 조건의 농어촌과 관광 휴양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특히 최근 수년간 수많은 중소제조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난개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교통체증입니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연구소, 향남제약단지 등 산업단지마다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가까운 수원에서 1시간 반, 2시간을 계산해야 되는 심각한 체증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화성에 정주하는 정주 비율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근로자들이 자녀 교육 여건이 나빠서 여기 정주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5.16 후보가 앞장서서 화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남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혁신교육의 단지로 확정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담과 향남과 같은 화성에 발전되는 도시를 서남부 지역의 핵심 교통 거점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KTX 복합환승센터, 신분당선 연장선과 같이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으면 이 화성의 계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수인선 전철, 향남 오산 IC 간의 4차선, 정남 동호 사거리 4차선 등에 대한 국비 예산 투입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할 일 많은 화성에는 우리 5.16 후보와 같이 젊고 활기 있고 열정이 넘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화성 시민들께서 오는 10월 30일 젊고 유능하고 깨끗한 5.16 후보를 선택해서 화성시 발전을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5일 금요일과 26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투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께서 사전투표를 이용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벌써부터 부정선거의 조짐이 사전투표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 캠프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을 차량을 동원해서 실어 날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의 공정선거 감시단에 전 역량을 투입해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적발되는 부정선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의법 조치하도록 선관위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김태년 위원장님이 말씀 있겠습니다. 서청원 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과 아무 연고도 없는 서청원 후보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낙하산이죠. 화성 시민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친이 있는지 낙하산 후보임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 있는 낙하산이라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화성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 있는 낙하산이 아니라 고장난 불량 낙하산입니다. 차떼기로 10억, 공천 헌금으로 30억,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을 2번이나 다녀오신 분 아닙니까?
고장난 불량 낙하산은 자존심 있는 우리 화성 시민의 민심에 안착하지 못하고 주변 상공만 빙빙 돌다가 서울 어딘가에 있는 서청원 후보의 진짜 집에 불시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청원 후보는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당선되든 낙선되든 앞으로 화성에서 다시 출마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마지막 출마입니다. 다시 화성 시민의 선택을 받을 일이 없는 분이 화성에 무슨 애정이 있어서 화성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속내 있기도 바쁘실 거고 또 당내 권력 투쟁에도 무척 바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 시민들 만나서 아마 얘기 들을 시간도 없으실 겁니다. 서청원 후보는 화성 시민을 본인의 입신양명과 출세 그리고 권력 투쟁의 디딤돌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다면 거기에서 출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박기태라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경남 양산에 보궐선거가 생기니까 출마를 했고 본인의 희망대로 소망대로 국회의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남 양산에 가서 양산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잊혀진 그런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아마 서청원 후보도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오일영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든 또는 낙선하든 화성 시민과 동고동락하면서 화성에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화성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닐 사람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우리 화성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다음번에 또 선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밤을 낮삼아 영일도 없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후보입니다. 오일영 후보 젊고 유능합니다. 때로는 우리 화성 시민의 효심 가득한 아들이 될 것이고 아우가 될 것이고 또 조카가 될 것입니다. 화성 시민의 든든한 것, 친근한 이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화성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칠 우리 오일영 후보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꼭 선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가 정교조에 대해서 끝내 노조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설명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인권보호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있는 인권위원회가 며칠 전에 정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교조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인권위원회까지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문제 있다고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대법원도 2004년에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자에 있는 사람도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고, ILO 같은 경우에도 해직해고된 사람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라고 공식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노동탄압정부, 노동인권 퇴행정부라고 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일영 위원장님 꼭 당선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뒤집어지고 있다는 그 소식도 들립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화성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새누리당의 서청원 후보가 왜 화성 보궐선거에 공천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을 반드시 오늘 예비 투표 그리고 30일 날 투표 날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우리 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WTO 협정 출발 당시에 쌀값이 13만 4천 원이었습니다. 2009년도 쌀값이 13만 4천 원대. 지금 그 뒤로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고 해서 요즘에 16만 원, 17만 원대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30만 6천 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들에서는 그동안 생산비를 감안해서 2005년도 이후에 안 올랐으니까 23만 원을 인상으로 해달라, 23만 원으로 쌀 목포 계획을 인상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21만 7천 원,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21만 7천 원을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여당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17만 4천 원, 4천 원 올린 가격을 내놓고 대안도 없이 전혀 지금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대안을 내서 19만 6천 원 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동필 장관은 그동안 4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하고 그 흔한 당정 협의 한 번 없습니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 여기까지 수학기가 지난 이 시점까지도 쌀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는 데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저희 민주당은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쌀 고정기부금을 70만 원에서 헥터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70만 원에서 80만 원 올린 것은 야당이 주도가 돼서 국회에서 올린 거고 금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초대니까 당연히 80만 원이면 90만 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안조차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농민들에 대한 공약 먹튀입니다. 이러고도 농민을 위하는 정부가 되겠다, 챙기겠다 이렇게 말한 박근혜 대통령 정말 공약 파기고 공약 먹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 화성의 오일령 민주당 후보를 밀어주시면은 저희 민주당에도 확실하게 쌀값 챙기고 농민 현안 챙겨서 민주당과 함께 농민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화끈하게 기호 2번 오일령 후보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용부가 정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합니다. 사실 현직 교원만 인정하게 되면 방학 때는 계약을 하기 어려운 기간제 교원, 시간제 교원, 해직 교원 등 모든 이 취약한 교원 여러분들의 권리, 즉 현직 선생님 외에는 아무도 권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이미 대선 때서부터 계획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선 후보 3차 토론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박근혜 후보께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교조를 이념 집단으로 몰면서 사실 맹비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후해서 온갖 트윗과 댓글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종북으로 모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미 대선 때서부터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를 빼앗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화성 선거에서 또한 서청원 후보를 낙하산 공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전교조의 권리를 뺏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서청원을 이런 화성 시민들을 무시하고 내리꽂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것,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저희 오일령 후보님이 화성에서 당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오일령 후보의 당선이 단지 화성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 전교조 선생님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찾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오일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승!